JP 모건이 설립한 IMM 해운회사에서 호화 유람선을 건조하고요. 이걸 통해서 해상 운송뿐만 아니라 해상 여객 사업을 장악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JP 모건은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를 건조를 하게 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타닉호를 JP 모건이 만들게 되죠. JP 모건이 해운사 IMM을 만들어가지고 영국에 의뢰를 해가지고 건조한 배인데요. JP 모건은 이 타이타닉호를 엄청나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0일에 출항을 해가지고 4월 14일에 빙하 조각하고 충돌해가지고 침몰을 하게 됐죠. 1,5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500명이 사망을 하고 구조된 인원이 700명이에요. 타이타닉호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요 영화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타이타닉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찰스 라이틀러라는 2등 항해사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찰스 라이틀러 씨가 38세였는데요. 타이타닉호 승객의 구조를 책임지는 선원이었죠. 그래서 이 승무원을 통해서 우리가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의 상황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회고록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게 됐죠. 굉장히 이제 특이한 것이 구조의 원칙이었어요. 해상 구조의 원칙은 전혀 없었는데 선장이 침몰을 앞두고서 여성과 아이를 먼저 구조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 규칙은 사실은 없었어요. 남자들이 구조선에 승선한다고 하더라도 내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구조된 인원들은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이었습니다. 남성들이 어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성과 아이들이 먼저 구명보트에 오르도록 하고 자신은 배에 남아있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부자이고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존 제이콥 에스터 4세라는 분입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그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침몰해서 이분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동산 투자자이자 부동산 개발자였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이 4조였어요. 4조 부자도 이 부동산 투자자도 그 타이타닉호의 침몰로부터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제이콥 에스터 4세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해사들이 구조를 책임졌던 승무원들이 에스터 4세에게 구명보트에 오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2등 항해사이자 구조를 책임졌던 찰스 라이틀러, 이 타이타닉호의 선원이 에스터 4세에게 구명정에 오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라라. 그랬는데 에스터 4세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 모두는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리는 여성에게 양보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일랜드 여성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를 하고 마지막에 시가를 피우면서 타이타닉호와 함께 침몰해서 사망을 하게 됐죠. 굉장하지요. 세계 최고의 부자도 사실 이런 참사 앞에서는 생명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어찌 보면 뭐 덧없기도 하고 그래요. 에스터 4세가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고 아내도 구명정에 오르죠. 아내를 보면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멋있게 시가를 피우면서 침몰했다고 하는 그런 진술을 찰스 라이틀러가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틀러가 진술한 유명한 사람 중에 미국의 여러분 최대 백화점 메이시스라고 아시죠? 미국 메이시스 백화점의 창업주인 스트라우스 부부가 이 타이타닉호에 승선을 했다가 침몰과 함께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스트라우스 부부도 미국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스트라우스 부부도 이 찰스 라이틀러를 비롯한 구조를 책임지는 선원들이 구명정에 오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에 메이시스 백화점의 창업자인 스트라우스는 미국에서 두 번째 부자였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명정에 오르라고 하는데 이 스트라우스 씨가 나는 못 오르겠다고 하는 거야. 여성들이 먼저 올라야 된다 해가지고 이 아이다 스트라우스라는 분이 이 스트라우스 아내인데요. 아내를 먼저 구명정에 오르라고 한 거예요. 당신이 먼저 가시오. 나는 걱정하지 말고 나는 이대로 배와 함께 침몰하니까 당신이 먼저 구명정에 올라가지고 살아가지고 이 메이시스 백화점을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내인 로잘리 아이다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명정에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이 아내 로잘리 스트라우스가 구명보트에 타지 않았습니다. 남편 스트라우스는 본인이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과 아이들이 먼저 구명정에 올라야 된다. 그래서 나는 구명정에 오르지 않겠다. 내 자리는 여성에게 양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스트라우스 부인이 배에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구명정에. 구명보트에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내 로잘리 아이다 스트라우스가 그 구명정에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 어디든지 당신과 함께 갈 겁니다. 나는 당신이 가는 곳에, 당신이 하는 사업에, 당신이 걸어왔던 길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언제나 같이 했고 그걸 같이 이겨왔고 세상 어디든지 당신과 함께 갈 겁니다. 나에게 구명보트에 오르라고 하지 마세요. 내 자리를 다른 여성에게 양보하겠습니다. 해서 이 로잘리 스트라우스도 자신의 자리를 다른 여성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우스 부부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함께 바다의 수장이 되죠. 그래서 이 메이시스 백화점에는 스트라우스 부부를 기리면서 바닷물로 침몰시킬 수 없었던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뉴욕에 실제로 이 스트라우스 부부를 기리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JP 모건이 타이타닉호의 침몰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JP 모건이 만든 배잖아요. 이 타이타닉호가. 그래서 이때부터 JP 모건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굉장히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고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다고 해요.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하는데요. JP 모건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가 되고요. 1913년에 JP 모건이 세상을 떠나게 됐죠. 그리고 JP 모건의 해운회사인 IMM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IMM 회사를 굉장히 불신하게 돼요. 타이타닉 사고가 JP 모건이 발전시키고 성장하려는 핵심 산업으로 생각했던 해운회사인 IMM을 끝내 침몰을 시켰습니다. 고객들이 IMM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IMM이 파산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끝내 경쟁 해운사에 매각이 되면서 JP 모건의 해운업 진출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타이타닉 침몰 사고가 있은 이후에 정치권을 비롯해서 여론에서도 이 JP 모건에 대한 비난이 폭풍처럼 쏟아지게 됩니다. JP 모건이라는 금융가가 탐욕의 화신이다. 사악한 뱅커다. 은행가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다에서 모든 산업을 돈으로 다 빨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이 자본을 이용해서 산업들의 무분별하게 진출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안전이라는 것을 등한시했다라는 거죠. 안전을. JP 모건이 해운업에 진출을 하면서 산업에 진출하고 확장하는 거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안전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JP 모건이 타이타닉호 안에 JP 모건의 전용 객실을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놨거든요. 여기에 대한 비난이 막 쏟아지고 구명보트도 엄청나게 많이 부족했고요. 빙하 출현 예보도 무시하고 출항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마치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수많은 비난이 쏟아졌던 것처럼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보도하면서 JP 모건의 책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언론과 여론이 JP 모건의 이 사악함, 탐욕, 독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1년 내내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JP 모건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건강이 악화되게 되고 결국에 JP 모건의 인생도 타이타닉의 침몰과 함께 1년 뒤에 같이 저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